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저희 의상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1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는데 여기에는 역시 AI를 등에 업고 있는 엔비디아의 바람이 가장 컸습니다. 계속되는 AI 랠리 속에서 엔비디아만 나홀로 독주하는 현상은 우리에겐 약간의 우려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차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장중 내내 국채 금리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 점이 장중에는 시장에 부담을 가하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0.5% 하락, 20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빅7 종목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0.59%의 상승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7,000포인트 선을 뚫어낸 채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장 막판에 M7 종목들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에너지 섹터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6%대의 급등,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죠. 이 머스크 테슬라 CEO의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랑 무슨 상관이냐? 이 머스크가 x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 장치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이 이어졌고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과 호실적에 대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 오늘 1,100달러 선을 뚫어낸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따라서 또 다른 GPU 업체죠. AMD의 주가 역시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3%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여타 반도체 주들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 마이크론이 2%대, 퀄컴이 1%대에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도 보겠습니다. 유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오늘 시장인데요. 특히나 모더나, 바이오엔텍, 화이자 등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조류 독감의 확산 우려로 이번 달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압박을 오늘 다소 강하게 받아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월간 기준 상승률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오늘 8%대의 급락세 153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너지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아갔는데요. 원유 수출 국가들의 모임이죠.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WTI 국제 유가가 3%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는 강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지역 이동통신사에 해당하는 US 셀룰러인데요. 미국의 3대 통신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T-모바일이 US 셀룰러의 일부를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사업권 그리고 주파수 사용권이 포함이 되는데요. 인수를 통해서 잘 주파수가 터지지 않던 시골이나 교외 지역에서도 통신을 개선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US 셀룰러의 주가 이에 따라서 급등세를 나타냈고 T-모바일의 주가 역시도 0.8%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인스메드도 보겠습니다. 폐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이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관
고산지 확장증에 대한 치료법이 승인된 치료법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 4분기에 FDA에 승인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중순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인스메드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는 월가 IB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거의 100% 이상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이 스포츠 베팅 운영사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갬블링 관련 주식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드래프트 킹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온라인 베팅 업체입니다. 드래프트 킹스의 주가는 이에 따라서 10.3%의 급락세,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스포츠 베팅 업체인 플러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역시 7%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팜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체에 해당하는데요. 라이엇 플랫폼이 비트팜을 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 제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분 9.25%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돼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팜의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전해졌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장중에 1143달러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그 천장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반도체 붐은 계속된다라는 CNBC의 분석 기사가 있었는데요. 시티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과연 시티그룹에서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붐 속에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함께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어디인지 들여다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깜짝 상승하며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증시 상승세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엔비디아가 7%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 1,14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으며 그록2 훈련에만 엔비디아의 H100이 2만 개, 그록3 훈련에는 무려 10만 개의 H100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실이 주목받으며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xAI 투자 유치 소식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또 한 번 레벨업을 시켜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xAI는 간밤에 우리 돈으로 8조 원가량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제만 해도 한 24조 5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던 xAI의 기업 가치가 또 32조 원대로 올라서게 된 건데요. 이렇게 xAI의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AI LLM 훈련에 대한 비용이 엔비디아의 곡괭이와 삽의 비율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금광을 캐러 다닌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곡괭이와 삽을 팔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엔비디아가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26년에 글로벌 HBM 시장이 30%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티그룹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반도체 붐 시대 어떤 종목들 글로벌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재 상승 여력의 상승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자리에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34%가량 열려 있다는 분석이 시티그룹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의 소니그룹, 홍콩의 ASMPT, 일본의 이비덴,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또 16.8%가량 열려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앞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의견 추가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향후 2-3년 동안 HBM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5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은 약간은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닷컴 버블 당시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찍히고 있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성장세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한 김에 전기차 앞서서 김태수 의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의 둔화, 판매 둔화 현상이 2차 전지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기차 시장의 판매 둔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현지 시간 28일 전기차 시장의 판매 둔화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판매 둔화 현상은 올해 테슬라, GM 등이 일부 기술적 이슈와 모델 3 등 주요 라인업의 교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으면서 최악의 시작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테슬라의 경우 특히 1분기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 자동차 판매는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위 10개 브랜드가 이번 1분기에 어떤 전기차 판매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가운데 0을 중심으로 확실히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것을 첫 번째 칸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GM 그리고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GM과 폭스바겐을 제외하면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어쨌거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가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포드도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앞세웠던 도요타 역시도 전기차 판매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월가에서는 전기차 성장이 결국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건은 과연 대량 생산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이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지금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테슬라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따라서 테슬라의 부진이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던 것인데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기차의 가격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일부 라인업을 다각화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 성장세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을 또 살펴보시면요. 지금 AI를 필두로 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3년까지 전기차가 계속해서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EIA의 분석인데요.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앞으로 전력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저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사인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 추이가 공개가 됐는데 무려 52% 쑥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글로벌 기업의 판매다라고 하면 결국에 아이폰과 연결이 되는데요. 애플 역시 우리는 괜한 걱정을 한 걸까요? 애플의 중국 내에서의 퍼포먼스 어떻게 4월에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28일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의 출하량이 4월 전년 동기보다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본토 기업들과의 경쟁 속 연초 출하량 감소를 겪은 애플이 적극적인 할인 정책의 편대에 따른 효과로 풀이됩니다. 연초만 해도 애플은 화웨이 등 중국 토종 브랜드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1월과 2월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37%나 급감했지만 애플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판매 확대를 꾀하면서 3월 아이폰의 중국 내 출하량은 1년 전에 비해 12% 증가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정말 콧대가 높은 애플이다. 그런데 그 애플이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것이 결국에 판매량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 중국 내에서 아이폰을 포함한 업체별로 판매량이 어떻게 나와줬는가를
작년 1분기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웨이가 역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오포와 아너, 비보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업체들의 성장세도 역시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확실히 1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작년 동기에 비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분기의 상세 데이터를 한번 뜯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플의 1월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추세가 2월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 인하를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2번이나 단행을 했던 애플의 아이폰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3월 출하량, 4월 출하량도 역시 늘어났고 판매량도 함께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폴더블이라던가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의 변화의 움직임이 역시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최근에 월가에서도 증권가의 목표가가 상향되는 등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굉장히 늦었던 애플의 AI 관련 스텝이었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애플이 AI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특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하드웨어 생태계를 통해서 빠른 성장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애플이 AI 최대 수혜주로 또 한번 부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가격, 비트코인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넘게 한때 급등세를 보이면서 80달러 선도 넘어섰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79달러 후반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동반 하락, 그리고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 동반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또 한 번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시장에서 체크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